김인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는데요. 우리들의 마지막 고민거리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다 올라왔어요 거의. 물론 네. 뭐 안 올라온 것도 있겠지 구석에. 그러나 우리가 굵직굵직한 섹터들은 뭐 잘 가고 있고 반도체도 기대에 못 미치지만 움직이고 자동차도 조금 꼼지락꼼지락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2차 전지만 그죠? 여전히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2차 전지가 안 움직인 건 아닙니다.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예, 움직였어요? 기대감 있을 때는 갔었는데 네. 그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적적 리스크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정부 바뀌고 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일 때 혹시라도 2차 전지 쪽으로도 정부 정책방이 나올까 기대감이 올랐었어요.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빠졌을 뿐이지 저번 주 월화수목은 양봉이었고 저번 주 월화수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그럼 지금 이제 매매 관점을 볼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밸류를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2월 선입포가 제가 저번 방송 때 한 15 정도라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2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80인데 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눈높이를 많이 작년 상반기보다는 올해는 조금 낮춘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매수는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본 비중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도 매매 자신 있는 분들, 기술 분석이 되신 분들은 이제 좀 박스권에서 뉴스 나왔을 때 혹은 뭐 일본 양봉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로 지금 사실은 대부분 손실나서 오래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은 기다리고 또. 그렇죠. 제가 가슴 아픈 게 제가 이 한국주가TV 녹화 일주일 전부터 설렌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도 정권 바뀐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후부가 나오면서 태양광이랑 이제 뭐 전남에 뭐 태양광 풍력단지 그다음에 뭐 햇살 연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리스크는 미국에서 이 IRA 보조금이 유지가 되냐 줄어드냐니 뭐 IRA 보조금 늘 거란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유지가 될 가능성 50% 감소할 가능성 50%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국판 IRA를 만든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뭐 양곡법처럼 쌀을 사줄 수는 없을 것이고 뭐 공장 증설에 대한 뭐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줄 건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연말 예산이 670조인데 AI 펀드가 100조. 그러면 AI 펀드가 100조고 2차 전지가 뭐 AI 버금되지 않더라도 뭐 펀드는 뭐 30에서 40조 뭐 조성을 해준다면 아직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AI 같은 경우는 여야도 뭐 100조 펀드,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전남 어디 뭐 신재생 뭐 기후부를 뭐 경남 사천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고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AI에 대한 정책에 이게 버금가서 했을 때는 아마 폭발적인 실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도 다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AMPC에 의존하지 않고도 흑자전이 될 건데 여기서 만약에 끝없이 부정적으로 보면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 흑자가 나왔는데 AMPC를 제외하면 적자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AMPC가 뭐 절반으로 줄어서 간시 흑자전환 됐는데 만약에 2차 전지가 국내 대한민국형 IRA가 나와가지고 만약 이들이 뭐 실적이 뭐 100억, 200조 더 나왔을 때 이때 만약에 투자자들이 이때마저 이거 대한민국판 IRA 빼면 적자잖아 이런 식으로 외면해버리면은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뭐 LFP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다가 뭐 헝가리 공장을 증설하면서 돌파구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이런 뉴스 보면서 2차 전지 이제 햇볕 볼 거나 이제 2차 전지 살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노력에 외국인과 기업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라서 좀 기술적 매매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환경 얘기부터 좀 하면 말씀하셨지만 IRA가 사실은 2차 전지에는 뭐 나오락지가 다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태양광 쪽에서도 그쪽이 좀 조금 노이즈가 좀 남아 있고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도 이제 좀 싸움이 멈추는 것 같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꼬리 내렸죠, 그죠? 약 먹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없다, 그죠? 네, 자기가 이제 뭐 트위터 X에 올렸던 것도 지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막 한간에는 막 챗 GPT로 이렇게 막 테슬라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싼데 그럼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좀 테슬라 주가 내려볼까 이런 막 만화도 있었는데 테슬라 주가는 안 떨어졌습니다. 최근 2주간의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죠. 주정 받았다 다시 올라왔죠. 네. 근데 테슬라가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녹화할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어가지고 테슬라 실적 발표를 갖고 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실적이 크게 감소해 20 이제 전체 실적은 5% 감소했는데 전기차 실적은 20% 감소했고 ESS 실적은 5%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테슬라 실적의 80% 이상이 전기차고 ESS는 전체 매출 비중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테슬라가 이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많은 분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테슬라를 왜 전기차로만 보죠?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ESS, 로봇, 우주선, 로봇, 뭐 로보택시 이렇게 5포인트로 보는데 그러면 테슬라는 무슨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매출 높은 걸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테슬라 보유한 지인들 다 물어본다 그랬죠. 그럼 너는 테슬라를 왜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테슬라는 전기차 관련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정말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완전히 그냥 테슬라한테 올인해가지고 전기차 실적은 뭐 견조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뭐 스페이스 X나 뭐 로보택시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면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닌 다른 섹터로 봐도 될 것 같다. 저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키워드 가운데 뭐 비아디도 있고 하긴 한데 넘어가죠. 비아디는 뭐 유럽이나 뭐 내수 시장 워낙 좋고 잘 나가다 요즘은 조금 뭐 삐걱거리는 얘기도 있던데 그죠? 네. 내수 괜찮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것도 점진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만 이제 저는 전기차 판매 저비를 봤을 때 뭐 당연히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비아디가 월등하게 1등인데 왜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뭐 테슬라나 뭐 현대차가 있지만 이 비아디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인데 완만하게 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아디가 야금야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아디를 또 우리나라에서 심심풀이 찾아올 수 있는 게 비아디 승용차도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기 버스가 에디슨 모터스보다 비아디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증권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서 뭐 이렇게 비아디 뭐 화재나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그래도 전기차 화재 뭐 전기버스 사고 이런 식으로 검색했을 때 비아디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비아디가 그래도 가격과 성능을 좀 동시에 챙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방법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완성셀이랑 전기차 기업들이 기술적 혁신을 해가지고 너네는 완전 저가형 상품에 우리는 완전 프리미엄으로 갈게 이러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그들의 파일을 좀 뺏어오는 관점인데 지금 좀 파일을 뺏어가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아디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국내 2차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셀 업체를 보면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가운데 LG 엔솔에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확실하게 삼성 SDI 이번에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실적 발표, 이제 컨센서스랑 실적 발표 내용을 봤는데 적자로 전환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다르게 미국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이 AMPC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자기 위로를 하셨는데 저는 삼성 SDI를 사가지고 1년 이상 가져가실 거다. 그럼 삼성 SDI를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차 전지를 매매를 해가지고 2주나 한 달 안에 수익을 내고자 하신 분들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리포트, 2차 전지 리포트, 전기차 시장 리포트 이거를 매일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옛날에 우리 2차 전지 핫했을 때는 거의 막 3일 단위로 뭐 일주일 단위로 리포트 나왔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5월 중순, 5월 말일에 나왔던 리포트 이제 저는 글로벌 2차 전지 리포트를 좀 읽고 싶은데 발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국내 리포트들은 좀 안타까운 게 5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써주더니 지금 5월 후반에 뭐 IM증권이나 이제 다른 뭐 신한투자증권이나 이쪽에서 2차 전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부정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면서 혹시 외국인과 기관은 사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정확하게 이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일주일 전에 나왔으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 나왔는데 이 부정적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매수를 하다가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이런 증권사들의 부정적 리포트 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 수급도 결국은 지적적 리스크를 못 이기는 부분들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북미 전기차 시장 아직도 이제 저는 뭐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라고 판단한 시기는 저는 2024년 1분기까지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2024년 2분기 이후는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뭐 CATL 다양한 대체지도 많이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전히 테슬라 의존도 90% 이상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정말 이 강한 각오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바라보시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성셀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셀 업체 가운데서는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저점에서 보면 한 10%는 올라왔네요. 그죠? 네, 확실하게 네. 차트를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요 이스라엘 이란 지적적 리스크한테 좀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고 정유주로 분류가 네. 되는 게 좀 옳은 거고. 네. 삼성 SDI는 정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바닥 대비 10% 반등 나왔던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제가 말려드리진 않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실 때 내가 사서 내일 당장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매수를 하실 때 한 2주에서 3주 단위로 3등분해서 분할 매수하시되 뭐 미국의 IRA 뉴스, 그다음에 국내 뭐 대한민국판 뭐 IRA 뉴스,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ESS 뉴스인데 보통은 테슬라에서 ESS에 대한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오랜 기간 해놓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 두세 가지 뉴스 나왔을 때 슈팅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가운데는 그래도 LG 엔솔이고요. 근데 화끈하진 않다. 변동성이 그렇죠. 종목이 그렇고 개별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 개별 종목은 뭐예요? 확실히 저는 완벽하게 2차 전지라기보다는 2차 전지이면서도 다른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좀 유리기판 관련 있는 이제 필옵틱스 탑픽으로 보고 있고 제가 몇 종목들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워낙 많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고 제가 뭐 PNT나 뭐 CIS 이런 장비주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비주들도 결국 지적적 리스크를 못 이기고 밀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은 저도 드릴 말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번 녹화 끝나고 떠난 다음에 뭐 LG 엔솔이나 LNF를 안전하게 뭐 9% 10% 수익 먹고 빠져나와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LG 엔솔이랑 LNF 모아가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 전지 종목을 한 4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강원 에너지랑 원익 PN이랑 후성이랑 피로틱스인데 제 탑픽은 네. 피로틱스입니다. 그래서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뉴스가 있고요. 후성이랑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없는데 제가 약간 파악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약세 볼 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CCS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가 일본의 영구자석 권위자를 기업에 영입을 하면서 네. 완전 그냥 테마인 거죠. 그래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100개 중에 90개가 밀렸는데 그 중에 10개 반등한 10개 종목들 중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원익 P&E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장비주라고 볼 수 있고 약간 노칭 스태킹 장비니까 약간 CIS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익 P&E 역시도 좀 매매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입니다. 우리가 후성이 2차 전지용 전해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F 불화 이제 기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해에게 전기가 돌기 위해 만드는 불순물 이제 무기질을 이제 전해질을 넣는 역할을 이제 후성이 하고 있는데 후성이 사실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입니다. 반도체 가스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후성이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낙폭 과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종목 말할 때 실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후성은 제가 분기 실적이 연간 실적 확인해 봤는데 개선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랑 원익 P&E랑 후성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전지하고 무슨 상관이 유리기판으로 분류되는데 2차전지 장비, 노칭 그렇죠. 장비. 네. 우선은 이제 삼성 SDI가도 2차전지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장비주 중에서도 뭐 PNT나 하나기술 아니고 PNT나 CIS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하나기술이나 이런 종목도 흑자였다가 적자 전환됐고 피옵틱스 또한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전환됐는데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목금에 대한 강한세 보여주고 오늘도 이제 방송 녹화 들으면서 이제 종가를 체크했는데 오늘도 양봉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2차전지 중에서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이면서 피롭틱스 옷을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옷을 입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녹화본을 접하신 분들께서는 피롭틱스를 접근을 하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으로도 관심이 있고 필옵틱스, 양수 겸장, 그죠? 양수 겹장이 아니라 양수 겸장, 장기판에서 동시에 창이요 이게 부르는 게 겸장이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애할 때 양다리는 안 되지만 투자할 때 양다리는 괜찮다.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모멘텀으로 틀렸을 때 다른 모멘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아니 손 팀장 2차전지 시간이잖아. 2차전지 얘기해야지. 그치, 그러면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나 이런 종목들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종목들 또한 오늘 장을 못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2차전지야. 2차전지로 말해봐. 그럼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이렇게 보겠지만 그래 2차전지면서 사업 다각을 통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없을까? 예. 라고 해서 저는 피롭틱스도 괜찮아 보인다. 그 멘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연애할 때 양다리는 안 되지만 투자할 때는 이 여러 개 모멘텀은 갑자기 오다리까지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다리가 아니라 오다리. 네. 그러니까 좀 정말 이제 2차전지도 한번 좀 슈팅이 그죠 나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는 국면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올 거예요. 네, 예.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그 내용을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투심 개선만 시켜줘도 무방한데 많은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분께서 증권주나 지주사 오르는 거 봐요. 한 번 오르면 네. 무섭게 오르잖아요, 그죠?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안 써준 거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네.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친구들한테 막 멱살 잡고 너 전기차 안 사? 뭐 이럴 수도 없고 저 역시도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전기차보다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시기를 조절할 수 없겠지만 요 시점까지는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LFP 배터리 개발해서 이제 샘플을 넘어서 양산 들어가서 그 LFP를 탑재한 전기차 출시를 했더니 이 전기차가 BRD를 점진적으로 쫓아가면서 적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퍼가 한 60에서 40까지 내려와 주면서 전기차 가격이 뭐 비싼 거 6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사실 분들 사시고 전기차 가격이 한 2,500에서 3,500 정도 돼가지고 조금 손쉽게 전기차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IRA가 유지가 되면서 대한민국판 IRA가 나와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고 과거처럼 많이 준대 1,000만 원. 그 다음에 덜 주는데 500만 원짜리 돼가지고 전기차 소비가 좀 늘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뭐 이익률이 뭐 7% 8%까지는 아니더라도 5% 6%까지 오더라도 외국인과 기업 투심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고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그 시가총액을 보니까 지금이 LG 에너지솔루션이 80조인데 딱 절반 내려왔으니까 토탈일 때 160조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과거의 연관을 찾기 위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매수 자금이 80조가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펀드도 AI가 100조면 2차 전지는 제가 아무리 2차 전지를 좋아해도 한 30조 이상 못 줄 것 같고 네. 그럼 그 30조를 LG 에너지 솔루션 다 살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그다음에 투자자 개인 투자 예수금도 55조 50조인데 그걸 LG 에너지 다 넣을 건 아니고 그러면 새로 조성한 펀드랑 정말 2차 전지가 업황 개설이 돼가지고 그 개인 예수금 중에 5분의 1 정도 들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금이 약 15조에서 20조 정도 올라온다 했을 때는 저는 목표가를 그래도 41만 원에서 45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이 돌파 여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현실화됐을 때 임팩트에 크게 따라 다를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킴이 한국증권TV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2차 전자 지킴이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